자, 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인덱스 얘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쿼리는 따라서 같이 실행 안 시켜보셔도 되고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해보시거나 아니면 같이 해보셔도 되는데 하다가 설명을 놓치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따로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먼저 i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없애 만들어 사용해 하는 거 그냥 하나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멤버 테이블입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 닉네임 이렇게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진짜로 회원 관리를 할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담아야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통해서 비밀번호 같은 건 다 암호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이거를 암호화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없었나? 여기 앞에 256이 들어갔나? 응.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값은 이렇게 생긴 앤데요. 이거 테스트라고 하는 이 문자를 암호화한 값이에요. 근데 이 암호화한 값도 이제 SHA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그 암호화를 진행을 한 건데 얘는 이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그 중에서도 우리는 SHA256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그 함수를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값이 좀 다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녀석 또 한 번 그대로 실행하면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결과 나올까요? 같은 결과 나와야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로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TEST라는 문자를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그럼 이 변경하는 규칙이 매번 달라진다라고 하면 암호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난수 발생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된 이러한 결과로 비밀번호를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로그인을 시켜줄까요? 로그인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회원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와서 따져봐야죠. 이거랑 일치하는 회원이 있나 없나. 그거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사용자는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난 비밀번호가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와서 DB로 들어올 건데 테스트랑 이거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당연히 다르다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해보면 좋을까? 아니다. 그냥 얘기를 하죠. 자, 당연히 다르다라고 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랑 검증을 해야 로그인을 얘가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고 로그인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건 인덱스의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고 그냥 얘기가 나오는 김에 이것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56이라는 이 녀석은 암호화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암호화가 있다는 건 복호화가 있지 않을까요? 복호화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된 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해독을 하는 게 복호화인데 얘는 만약에 이 복호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값을 가져와서 복호화를 진행한 후에 다시 그럼 원래대로 만든다는 거니까 테스트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랑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복호화가 없어요. 반방향입니다. 암호화밖에 안 돼요.
이 녀석은 그래요. 복호화가 되는 알고리즘도 있고 안 되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녀석은 복호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랑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녀석을 DB 쪽으로 넘기기 전에 이 CQLC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256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돼요.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테스트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창에다가 이제 뭐 텍스트고 여기다가 테스트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얘는. 여기에다 테스트를 제가 입력을 한 건데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스트라는 값을 DB 쪽으로 넘어가서 검사를 해보기 전에 얘를 암호화를 한 후에 넘깁니다. 그럼 이거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했다면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웹에서. 이제 알고리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가,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다 있어요, 역할마다. 그거를 잘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복화를 해서 쓸지 아니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비교를 할지 이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짧아요. 이거 넣기에는 30은 좀 짧아요. 대충 봐도 30글자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택도 없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보통 컬럼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같은 경우는 글자가 길어진다고 해서 암호화의 결과가 더 특별하게 엄청 길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어때요?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 똑같나요?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나? 똑같죠?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럼 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테스트. 얘는 동일하게 나왔고 얘는 다르게 나오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와야지 맞는데 얘는 왜 똑같이 나온 것 같죠? 뭔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특별하게 길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어느 정도 맞춰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저장하면 되는. 얘가 왜 같지? 자, 일단 그런 암호화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네. 이제 만들었네요. 멤버 테이블 조회해보면 아무런 값도 안 들어있을 거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2개 넣을 거예요. 밑에 써있는 거 이퀄이 그냥 실행을 시킬 건데 자, 2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랜덤 유저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랜덤 유저 만들기라고 하는 얘는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막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 보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인설트를 사용하는 와중에 셀렉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우리가 알고 있는 DML 종류 두 개를 섞을 겁니다. 같이 쓸 거예요. 하나의 쿼리로서. 원래라면 우리가 인설트 따로, 셀렉트 따로 해봤죠. 이거는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건데 얘네를 같이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insert into member 그럼 일단 멤버 테이블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방식 뭐 step 혹은 아니면 뭐 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컬럼 나열하거나 아니면 바로 values 이런 거 나열하거나 했던 방식들 그게 일반적인 인설트의 방식들이었는데 지금 바로 이 밑에 select 쿼리가 오고 있어요. 자, 이 쿼리 실행하면 결과 뭐 나올까요? 자,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이만큼.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여기서 이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 거니까 하나하나 가보죠. 하나하나. 이거 실행하면 여기 써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지금 얘는 from 듀얼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같은 결과예요. 그럼 여기다가 멤버를 넣으면 멤버 테이블에는 저런 컬럼들 있나요? 없죠. 지금 일단 그냥 값이에요. 이 값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from 듀얼이 아니라 멤버에서 조회를 하게 돼요. 조회가 안 될 리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없는 값이어도 우리가 조회할 때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었으니까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프롬 듀얼에서 조회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멤버에서 조회를 하면 똑같은데 두 줄 나와요. 프롬 듀얼과 프롬 멤버에서의 차이는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차이예요. 자, 그럼 얘는 왜 두 줄이 나왔을까요? 얘가 두 줄이 나온 이유. 프롬 듀얼에서는 한 줄밖에 안 나오던 애가 두 줄이 나온 이유. 듀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상의 빈 테이블이라고 했죠. 자, 멤버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죠. 자,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들어있죠. 만약에 데이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데이터가 총 3개겠죠? 이거 하면 데이터 3줄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컬럼을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으로서 어떤 테이블에서 특정 값들을 그냥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총 데이터 개수만큼, 레코드 수만큼 이 가상의 이 임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이건 일단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멤버에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뽑으면 3개가 나오는 거고, 4개가 있으면 4개 나오는 거고, 뭐 100개 있으면 100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이런 개념이고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자, 콘캣 문자열 합치는 거였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브 str 문자 자르는 거였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얘밖에 없어요. UUID. 자, 이 UU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 얘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프롬 듀얼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 쓰지 않을게요. 자, UUID 실행 결과, 첫 번째 실행 결과, 자, 두 번째 실행 결과, 자, 세 번째 실행 결과. 결과 어때요? 이만큼은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다르죠? 이 UU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저번에 한번 봤어요.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사용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였고 지금 이 UUID를 가지고 난수를 발생시키면 이 난수는 문자랑 숫자랑 섞여서 그리고 5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얘는 중복 없는 난수를 발생시켜요. 이 UUID라고 하는 이 함수가 그냥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중복이 없는 난수인 건 맞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예측이 가능해요.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뒤에가 같잖아요. 이만큼이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1, 2, 3, 4, 5, 6, 7, 8, 8자리만 우리가 때려 맞추면 이 뒤에는 같으니까. 근데 얘가 계속 같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계속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UUID 함수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러한 난수를 만들어주는 그 규칙 같은 게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램 카드의 시간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대에 얘를 실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계속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5에서 6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변합니다. 앞도 바뀌고요. 그래서 뭐 다음날 얘를 또 실행해 보면은 이거랑 전혀 다른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복 없는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함수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서브 str 자르겠다라는 거죠. 1번 인덱스부터 8개였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 결과를 이 자리에 넣었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처음부터 여기까지겠네요. 그쵸? 그럼 앞에 있는 이 8자리를 잘라내겠다라고 한 거고 유저 언더바 이만큼을 붙이겠다는 뜻이죠. 얘는 우리가 보세요. 앞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계속 광클로 실행을 시킨다라고 해도 얘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한 이유가 아이디의 중복을 제거하는 게 회원가입 상황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회원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 없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저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저라고 하는 아이디로 가입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뭐 1, 2, 3, 4예요. 자, 누군가
유저라고 하는 아이디로 또 가입을 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밀번호를 또 저랑 똑같이 1, 2, 3, 4로 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아이디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원이 2명인데 이 회원이 로그인을 합니다. 유저 1, 2, 3, 4 로그인 버튼을 딱 눌러요. 자, 이 정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와야죠. 왔는데 2명이네요. 둘 중에 누구 로그인 시켜줄 거예요? 컴퓨터가 이걸 판단할 수 있나요? 없겠죠. 애초에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어도 이건 판단 못해요. 지금 접속한 이 사람이 1번인지 2번인지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원 로그인과 비밀번호에는 중복을 막아야 돼요. 근데 막을 때 왜 아이디를 가지고 막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아이디 중복을 막아야 되는지?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미 웹에서 많이 일반적인 사용을 해왔던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아이디 중복은 허용을 해놓고 비밀번호 중복을 막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비밀번호 1, 2, 3, 4 하고 싶어서 쳤어요. 근데 알려주는 거죠. 1, 2, 3, 4라는 비밀번호는 누군가 사용 중이라고. 누군가는 이 비밀번호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비밀번호 노출된 거 아닌가요? 그럼 애초에 비밀번호가 아니잖아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중복을 막는 건 하지 않는 거고 아이디의 중복을 막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그 개인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원정보도 결국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디의 중복을 꼭 막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아이디 중복은 무조건 다 해요. 거기에 이제 좀 깐깐하면 닉네임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중복 체크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테이블에는 현재 그런 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이디라는 개념은 항상 중복이 안 되는 개념으로서 인지를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는 이 UUID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조금 이어서 더 해보자면 이 UUID 같은 경우는 5가지 덩어리로 나뉘면서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여기 쪽은 계속 같은 시점이어도 바뀌는데, 두 번째 덩어리 여기랑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덩어리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라면 예상이 가능해서 완벽하게 보안에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할 뿐인 거지, 실제로 뭔가 이런 난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아의 알고리즘 종류 중에 MD5라고 하는 아모아가 있어요. 이 녀석도 CQLC 알고리즘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냥 아모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UUID를 인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는 절대로 예측 불가능한 진짜 중복 없는 난수를 발생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암호화 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난수를 만들어서 써야 될 때 진짜 보안에 철저하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MySQL 쪽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우리는 보안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 콘캣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에 유저 언더바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오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3 공통으로 다 똑같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러니까 닉네임이죠. 닉네임에는 익명으로 일단 다 데이터를 넣을 건데, 자, 그럼 이거 실행하면 데이터 몇 줄 나와요? 데이터 3줄 나오겠죠. 멤버 테이블에 3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겠다. 밀어 넣을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쿼리가 하나예요. 이건 줄바꿈을 한번 할까요? 이만큼의 쿼리가 지금 하나인데 왜 하나예요? 이거 왜 하나죠? 하나로 쓸 거라서 하나다, 그거 말고 이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미콜론 찍어놓은 거 여기가 전부잖아요. 마침표를 여기밖에 안 찍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죠. 애초에 우리가 하나로 쓰고 싶지 않았다면 세미콜론을 찍었어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안 찍힌 상태에서 어차피 DBMS는 여기서 찍혔죠. 그 다음 여기서 찍히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찍혔죠. 그럼 이만큼 아니에요?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하나입니다. 자, 이 하나를 실행하면 데이터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멤버 테이블에 원래 3개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만큼을 조회한 결과가 3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6줄이네요. 왜냐면 이미 데이터가 6개가 됐거든요, 여기가. 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insert into 멤버 테이블에 나는 값을 넣을 거야. 삽입할 거야. 했어요. 근데 어떤 값을 넣을지 우리가 그 뒤에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값을 이 select의 실행 결과를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여기에 select절에서 사용되는 이 select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의 컬럼 개수가 위에서 insert 하겠다라고 하는 테이블의 컬럼 개수랑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만약에 얘를 일치하지 않게, 만약에 멤버 테이블에는 컬럼이 4개였는데 이 select로는 3개만 데이터를 뽑아서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멤버 테이블에 id라고 하는 컬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pk로 지정을 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럼 자동 증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녀석은 이거 랜덤으로 뭔가 값을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는 멤버 테이블에 컬럼이 총 4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id, 얘는 이 인서트 문을 사용해서 넣지 않고 싶은 상황, 이러면 내가 넣을 컬럼을 뒤에다가 3개만 명시하면 돼요. 이거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식이랑 동일한 겁니다. 여기다가 밸류스 하고 값을 다 넣으면 멤버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겠다 의미였고, 밸류스 하지 않고 여기다가 컬럼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렇게 값을 넣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컬럼에만 값을 넣을 수 있었잖아요. 이 개념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만약에 id 컬럼이 생겨났고 그 컬럼에는 데이터를 넣고 싶지 않아, 난 나머지 3개만 넣을래 라고 해서 이렇게 3개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식은 언제 쓰냐, 이런 쿼리는 언제 쓰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써요.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회원이 10명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랑 100명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1000명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회원들을 모집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면. 그럼 개발자가 의미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디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순하게 한 줄 한 줄 인설트 문을 써서 1000명을 넣으려면 어우 힘들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뭐가 좋아요? 아이디 중복 제거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좋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하면 2개 데이터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아이디 중복,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 일단 회원 수부터 좀 채워보자. 자, 1000명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쿼리를 몇 번 눌러야 돼요? 지금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998명 더 필요해요. 이거 몇 번 눌러야 돼요? 대충 500번 눌러야 되죠. 한 번 눌렀을 때 2명씩 들어갈 거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20개의 데이터 추가됐을 거니까 총 22개 들어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언제 선명할 거예요? 개발자들 손가락 빠지겠네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저걸 사용을 한다면, 자, 2개 있으니까 이 데이터는 2개 나올 거고, 그럼 이거 실행하면 2줄이 추가돼서 총 4개가 나오겠죠? 4개.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이미 4개니까 4개 나올 거고, 이거 하면 총 8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하면 지금 8개였으니까 이거 하면 8개 나올 거고, 이거 하면 총 16개 되겠네요. 몇 배씩 늘어나요? 2배씩 늘어나죠. 2배씩 늘어나면 생각보다 초반에는 별로 빠르게 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조금 한 10번만 넘어가도 그 뒤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커집니다. 그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보시면
적용됨 32열에 적용이 됐으면 총 64개 있다는 얘기예요. 32개가 추가된 거니까. 그럼 지금 128개, 256개, 512, 1024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벌써 5,000명, 4,000명 조금 넘었어요. 대충 10,000명, 16,000, 32,000 이런 식으로 쭉쭉 13만. 그럼 벌써 한 26만 개 쌓였겠네요, 데이터.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열 제한하기라고 하는 게 눌려져 있어요, 여기. 제가 그냥 셀렉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열 제한하기 데이터가 이제 1,500개 이상이 되면은 얘가 알아서 얘를 찍어놔요, 일단. 근데 이걸 해제하고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 지금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한번 눌러주고요. 풀렸죠, 그러면? 그럼 이제 풀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 상태에서 다시 조회하면 얘는 이제 제한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툴이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해놓냐면 지금 데이터 26만 개 지금 여기 보시면 26만 2144개래요. 데이터 많죠? 이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지금 약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실행하는데 1초 걸렸어요. 원래 우리 보통 0.001초, 002초 이랬거든요. 1초까지 왔어요. 대충 한 52만, 53만 됐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면 100만이죠. 실행되는 시간 보세요. 이거 뱅글뱅글 도는 거. 2.5초 걸렸대요. 자, 테이블 조회해 볼게요. 이거 지금 조회 중이에요. 조회하는데 총 1.8초 걸렸대요. 데이터 100만 개 조회하는데 1.8초. 우리가 조건 걸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단순히 조회만 했는데 1.8초나 걸렸어요. 근데 이 1.8초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페이지를 그리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긁어오는데 1.8초가 걸린다? 그럼 얘를 그리는 데는 무조건 이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한 2초간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가 화면이 그려질 것이다. 문제가 있겠죠. 100만 개 가지고 이래요. 근데 사실 좀 유명한 게시판 같은 데 가면은 게시글 200만 개, 300만 개 있는 거 흔한 일이거든요. 네이버 카페만 가도요. 전체 글 보기 했을 때 200만 개, 300만 개는 좀 우스워요. 그런데 지금 100만 개 가지고 벌써 2초. 그쵸?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테이블 조회만 했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막 조인을 걸고 뭐 이것저것 데이터 검증하고 이런 단계가 쿼리가 쌓이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적화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100만 개의 데이터는 좀 우스운 양이니까. 최적화를 제대로 못하면 실제로 쿼리 하나에 실행되는 속도만 가지고도 뭐 10초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녀석. 근데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게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사전에서 빨리 찾으려고 하는 목적처럼 얘도 빠르게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인덱스라고 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속도 차이를 눈으로 느껴보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조회하는데 1.8초가 걸리고 하죠. 이거 해보려고 데이터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더 늘릴 겁니다. 지금 또 꽤나 많이 돌고 있어요. 실행되는데 6초 걸렸대요. 105만 개 정도 밀어 넣는데 5초가 걸린대요. 6초. 그럼 총 데이터 200만 개 정도 됐을 거고 한 번 더. 그러면 200만 개 밀어 넣으니까 대충 한 12초 걸리지 않을까요? 여기 뱅글뱅글 도는 걸 잘 보시면 아직 실행 중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죠? 이 1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가만히 기다리면 되게 깁니다. 12초. 얼추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데이터 대충 한 410몇만 개? 418만 개? 그 정도 있겠네요. 어때요? 아직도 안 끝나요. 단순히 조회하는데 지금 11초 걸렸대요. 문제 크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인덱스를 사용하면 시간을 다시 0.001초대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쓰면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삭제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찾기 위해서 쓰는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 내용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회하는 쿼리문에다가
SQL no 캐시라고 하는 뭔가 예약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의미 자체는 이거예요. 이제 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옛날에 반복적인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값을 캐시로 남겨놨었어요. 캐시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11초가 걸려야 되는 쿼리를 실행을 했지만 개발자가 계속 실행을 하다 보면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개발자는 나중에 개발하다 보면 착각하겠죠. 아, 내가 짠 쿼리가 빠르구나. 실제로 이제 적용을 시켰더니 페이지에서 뜨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실제 이 쿼리가 실행되는 순수한 작업 속도,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 속도를 보기 위한 예약어였는데 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MySQL은 캐시를 저장하지 않아요. 이게 DB 엔진이 옛날부터 이제 발전해 오면서 엔진이 변했는데 그 엔진이 변하면서 이런 건 사라졌어요. 캐시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고 해도 딱히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걸 방금 전에 안 썼을 때 우리가 지금 11초 정도 걸렸죠. 풀스캔 하는데. 풀로 가져오는데 11초 걸렸어요. 근데 이거 있는 상태로 검색했을 때 1.4초 걸렸습니다. 이거 없이 검색해도 1.4초예요. 의미가 없어요. 캐시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인덱스를 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이인을 찾아줘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실행했을 때 지금 1.4초가량 걸리고 있는데, 자, 이 녀석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프롬즈를 먼저 한다고 했죠. 자, 멤버 테이블을 풀스캔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풀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럼 로그인 아이디 컬럼을 먼저 보는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유저이라는 데이터가 있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 맨 위에 있겠죠. 이 데이터 안에 네요. 로그인 아이디 아니다. 이거는 오더바이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아, 유저 2라서, 아, 이거 참, 유저 2가 맨 아래에 있겠군요. 열제한하기가 또 걸려서, 이게 열제한하기 같은 경우는 쿼리가 수정돼서 실행되면 또 걸려요. 방금 전에 또 걸린 거거든요.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쿼리를 실행하고 얘를 지운 다음에 다시 풀스캔을 하면 또 걸릴 거예요, 아마.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까 1500개가 아니라 1000개로 막혀있네요. 이것도 아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유저 2가 있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따로 인설트했던 녀석이니까. 그 녀석을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 멤버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를 보고 유저 2라는 애를 찾았어요. 실제로 지금 DSC 때문에 역순 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냥 조회를 했다면,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면 얘네들은 상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찾았습니다. DBMS가 MySQL이 찾았다 하고 그만 찾으면 돼요. 밑에 안 내려가 봐도 되나요? 내려가야죠. 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컴퓨터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은 절대로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알려준 적이 없죠. 얘는 중복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유저 아이디라는 데이터를 또 밀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찾을 때 데이터 2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준 적이 없다. DBMS한테 이거 중복될 리가 없어 라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찾았지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4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이 절대로 중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알려줬다면 그럼 얘는 찾은 즉시 실행을 멈춰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돌아야 돼서 1.4초가량 걸리는 거고, 로그인 아이디를 찾았으니까 얘가 해당하는 녀석만, 그 라인들만 남겨놓고 이 풀에서 로그인 아이디 보고 여기 필요해 2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 봐요. 그리고 그 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1.4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야 라고 했던 풀스캔은 11초가량 걸렸었습니다. 아까 대충 이거 지금 또 열제한하기가 풀려있네요. 지금 4초대로 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근데 이것도 이제 실행되는 그 순간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4초가량 걸렸는데 이 조건을 따졌을 때 1.4초가량 걸리는 상황. 이제 인덱스라는 걸 한번 부여를 해볼 겁니다.
인덱스를 걸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i1 데이터베이스 안에 4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폴더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24만 1664K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400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에 대한 용량이에요. 자, 24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쿼리를 실행시켜서 인덱스를 걸어볼 거예요. 어디에?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근데 이것도 이제 인덱스를 만드는 방식도 쿼리 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는 아니에요. 일단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얘는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고 끝났대요. 6초가량 걸려서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 어떻게 됐어요? 36만 8,640으로 늘었죠. 아까 24만 정도였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대충 한 12만 가량 늘었죠. 원래 24만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12만 정도가 플러스 된 거예요. 얘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인덱스 걸었다밖에 없어요. 그것도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하나에, 그쵸? 얘한테 인덱스를 부여했다, 걸었다 했더니 12만이라고 하는 용량이 추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인덱스는 이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초나 걸린 거고요. 만들어내는데. 자, 근데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 녀석 실행했을 때 결과를 잘 보세요. 0.003초 나왔어요, 지금. 얘는 0초. 얘는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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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 얘도 계속 0초. 실행하는데, 뭐야. 0초가 아니잖아. 여기 닉네임이었죠? 여기 닉네임. 요거. 유저 2는 지금 0초대에서 0.001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녀석은 닉네임이죠? 실행하면 살짝 돌았다가 1.4초. 그러면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얘는 인덱스가 걸려있는 상태고 얘는 안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검색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1.4랑 0.001이랑 몇 배 차이예요? 1400배 차이죠? 대충?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인덱스를 써야만 하는 이유,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인덱스의 존재 이유예요. 자, 근데 이제 또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인덱스를 걸면 이렇게 검색 속도 조건으로 활용됐을 때 인덱스가 걸려있는 이 컬럼이 조건부 웨어절에 활용이 됐을 때 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12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먹고 있는 인덱스가 존재하니까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하면 얘가 검색을 엄청 빠르게 한다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인덱스라는 건 그렇게 빨리 해주는 건데 자, 인덱스를 걸기 좋은 컬럼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PK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 컬럼에 제약사항을 거는 순간 얘는 인덱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그냥 PK라고 하는 인덱스가 그냥 생겨나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알아서 되는 거. 이 녀석은 근데 왜 그러겠어요? 고유값에다가 중복도 절대 없을 거고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의 이런 기능조차도 얘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PK는 우리가 값을 바꾸거나 삭제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복값이 최대한 적은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적은 컬럼을 선택하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리는 그림도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그림은 아니고 대충 느낌적으로만 표현을 할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인덱스를 건다라고 하는 행위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관을 하면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 쌓여 있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요 인덱스를 한 컬럼을 떼서 만들어낸다. 여기 로그인 아이디 컬럼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상황 이렇게 해서 이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값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요.
근데 바꿀 때 대충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가 예를 들어 막 300이었다.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450이다. 그럼 여기가 100이고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120이고 이게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로 할까? 170 여기는 250 이런 식으로 450이고 여기는 350 여기는 500 이것도 규칙이 다 있는데 제가 이 규칙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에 들어있는 값을 예를 들어 이런 숫자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인덱스를 거는 순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각각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최상위에 있는 이 3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얘는 이제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다 노드예요, 노드.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이 모양을 우리가 보통 이진트리 얘기를 합니다. 이진트리라고. 두 개씩 뻗쳐나간다라고 해서 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너리 트리, 이진트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첫 번째 노드가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하나씩 뻗쳐 나가는데, 자,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조건절에 예를 들어 난 지금 350을 찾고 싶어요.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들어있는 350이라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 쿼리는 내려가면서 350을 그냥 찾아요. 찾았지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가고 또 찾아요. 이게 찾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이젠트리로 변화한 인덱스를 건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찾냐? 300을 봅니다. 300보다 350 내가 찾으려는 값이 크네요? 그러면 오른쪽 라인을 사요. 그럼 여기서 이미 데이터 반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속어법. 데이터를 절반씩 뚝뚝 잘라가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왼쪽이고 오른쪽이고를 정해서 갔으면 여기에 있는 애는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크면 오른쪽 450을 찾아가서 얘보다 작네? 그럼 왼쪽 찾았네? 이러면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중복값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또 찾고 나면 돌아가서 또 찾으려고 할 때 얘를 이제 찾았던 애니까 무시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중복값이 없는 게 좋은 건데, 있다고 해도 이거는 어차피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트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가 물리적으로 12만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량을. 데이터 400만 개 정도가 될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컬럼 개수가 더 많아지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텍스트가 길어지고 이러면 용량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젠트리를 만들어서 찾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방향을 결정지은 순간 반씩 없앨 거니까. 400만 개 중에 200만 개 버리고 200만 개 중에 100만 개 버리고 50만 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니까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덱스를 걸게 되면 이런 검색 방식을 쓰니까 검색 속도가 상당히 빨라. 너무 좋아. 라는 얘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수정돼야 되거나 삭제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 350이라는 값 여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370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370이라는 값이 어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이 트리를 유지하면서 얘를 바꿔놓는 게 안 되겠죠. 이 관계는 컴퓨터가 이 값을 모두 다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가지고 데이터 값을 정렬을 하려면, 이 트리를 만들려면 얘는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산을 다 해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바꿔요. 그러면 컴퓨터가 아이씨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한영사전에서 뭐 하나 추가하려고 하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트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이 인덱스 거는 행위가 6초가 걸렸었어요. 그러면 수정하는 시간 빼고 트리 만드는 시간 6초 정도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 삭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컬럼에는 절대로 인덱스를 걸면 안 돼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인덱스는 언제 거냐? 단순히 조회,
셀렉트로 조회할 때 조건으로 많이 쓰이는 컬럼, 그 중에 값도 중복이 최대한 없는 컬럼, 이런 녀석들한테 인덱스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PK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복 안 돼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하나 또 있었어요. PK 말고도. PK를 배우는 시점에 처음 나왔던 PK는 이제 중복 안 돼, 중복 불가, 그리고 널 불가.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였죠. 근데 널 불가는 아니고 중복 안 돼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던 유니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죠? 이 유니크라는 제약사항도 걸어놓으면 인덱스가 생겨납니다. 얘는 이제 유니크 인덱스라고 해서 유니크도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제약사항이 가지는 게 중복 절대 안 돼였으니까 중복된 값이 없네? 그러면 얘는 인덱스로서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인덱스를 그냥 걸어버려요. 실제로 이거를 눈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i1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테이블 F6으로 눌러보면 이쪽에 UI를 가지고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걸어놨던 로그인 아이디라는 인덱스가 걸려 있는 건데 얘는 우리가 별도로 걸어준 거고요. 이거 말고 쿼리를 사용해서 이건 이제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테이블 하나 만들 때 여기다가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을 걸어볼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그 인덱스 걸려있던 건 사라졌을 거고 새로 만든 거니까 유니크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인덱스 종류가 키였죠? 근데 얘는 지금 유니크가 들어가 있어요.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사항도 알아서 인덱스를 만들어 준다. 당연히 아까 전에 그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가 뭐 아이디 같은 컬럼 하나 만들어서 int에 unsigned에 뭐 프라이머리 키 대충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면 이 녀석 다시 조회하러 들어갔을 때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 있고 유니크는 유니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인덱스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해서도 인덱스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인덱스 이름 이거는 보통 컬럼명이랑 같이 쓰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 패스워드 이 자리한테 인덱스를 걸어 볼 거야 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컬럼을 선택합니다. 이 녀석 어디 갔어? 확인. 왜 안 들어와? 아, 여기 선택해서 확인. 그리고 나서 그냥 밑에 하단에 저장을 누르면 들어와요. 얘도 이제 인덱스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인덱스를 만들어 버리면 좋은 컬럼이에요? 안 좋은 컬럼이에요? 안 좋죠. 이유는 비밀번호는 보통 3개월마다 바꾸라 그래요. 그럼 3개월마다 인덱스 다시 찍어내겠네요. 근데 그게 한 명이 회원에 3개월마다 바꾸는 거죠. 데이터 하나만 수정돼도 인덱스 트리 다시 찍어야 되는데 골치 아프겠죠? 이런 컬럼은 인덱스를 부여하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 지울 때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삭제 그리고 저장하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히스토리에 다 남을 거고 명령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고 제거하고 이런 거는 구글링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명령어로 나올 건데 이제 크리에이트 인덱스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 봤잖아요. 이걸로 이 인덱스도 테이블 만들 때 아예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울 때 드랍 인덱스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요. 얼터 테이블 같은 걸로도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가능한 게 많으니까 한 번쯤 구글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봤는데 언제 써야 될지 좀 감이 오실까요? 진짜 단순하게 검색 셀렉트를 주로 하는 테이블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웨어절, 조건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컬럼에 걸어주는 것이 좋다. 생뚱맞게 닉네임 같은 컬럼에 주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원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는 유니크라고 하는 걸 보통 다 걸어요. 그 녀석을 PK로는 쓰지 않는데 유니크라는 건 항상 겁니다. PK 있고 유니크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은 애초에 유니크 인덱스가 걸려 있을 거니까 그냥 활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DBMS 공부하고 언어 공부해서 웹 개발자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덱스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딱히 없어요. 한 최소 한 3년 차까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인덱스를 걸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개념을 좀 알아놓자라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 1년차 때까지는 인덱스를 구경도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뒤로 너무 이제 쿼리의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인덱스를 좀 걸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제안이 오셔서 그 인덱스 처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덱스라고 하는 게 검색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괜찮은 컬럼이면 사용해도 좋은 컬럼이면 무조건 걸어야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면 진짜 검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컬럼이라면 당연히 거는 게 좋아요. 근데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일 이유가 없는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검색이 아주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테이블이거나 이러면 인덱스를 굳이 안 걸어요. 왜 안 걸어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을 넘겨서 쓰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용량이 비싸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내고 쓰는 상황에서 이 용량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요. 그럼 우리가 인덱스를 중구난방 다 걸어놓으면 얘는 원본 데이터의 한 절반씩은 인덱스로 용량을 또 먹고 있을 건데 우리 개발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비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용량을 감당하기 위한 하드웨어, 실제로 컴퓨터 자체도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작정 거는 건 옳지 못하다. 개발을 하면서 얘는 좀 꼭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추후에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계를 할 당시에 얘는 무조건 필요해. 우리가 지금 구상해 놓은 그림상 얘는 자주 검색을 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인덱스를 걸어서 빠르게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거나. 근데 그런 일들은 신입은 안 합니다. 신입한테 맡길 업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잘 알아두고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정도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좀 보일 겁니다. 내가 진짜로 써야 되는 상황이 언제고 이거는 걸려 있지만 불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 이것까지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만큼. 자, 조인,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조인이 서브 쿼리보다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부등호가 이쪽으로 가 있는 게 얘가 더 좋다 능률이 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조인은 인덱스가 걸려 있으면 인덱스를 판단해요. 근데 서브 쿼리는 인덱스를 생각하지 않아요. 실행할 때.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인이 서브 쿼리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간단한 상황이면은 서브 쿼리가 훨씬 느리다고 할지라도 서브 쿼리가 좀 더 가독성도 좋고 효율이 좋으니까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뭐 방대한 양의 쿼리를 짠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인이 서브 쿼리보다 월등히 좋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 SQL 노캐시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이거 빼고 explai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또 나왔는데 얘는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요. 우린 지금 멤버 테이블 줘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건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유저 2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셀렉트 별 에스터리스크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데이터 다 지워놨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explain을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explain 뜻이 그냥 설명하다거든요. explain 뒤에 오는 이 쿼리가 실행되는 과정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이 쿼리를 실행할 거야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얘를 실제로 까보면서 분석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에도 이걸 써본 적은 없어요. 쓸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걸 고민할 일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웹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는 저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웹 개발자였던 사람이라서 웹 개발에서는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DB 쪽을 팔려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부터 10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쿼리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또 머리를 써서 내가 뭘 추가해야 되겠구나, 뭘 더 써야 되겠구나, 뭘 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 전 포기했습니다. 맞어요. 이런 내용이었고, 인덱스를 이제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느낌이 좀 오시겠죠? 절대 남발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걸 왜 껐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진트리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DBMS가 발전해 오면서 종류가 늘었어요. 이진트리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DBMS도 있고, 이진트리가 아니라 이것보다 좀 더 혁신적인 트리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DBMS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 잠깐 녹화를 멈추고,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